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가 혼다 어코드 10세대 모델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완전 변경된 모델이 나왔습니다. 1976년에 나온 1세대 차는 그때 나왔는데요. 42년 동안 담금질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42년 동안 진화하고 변화하고 또 발전해 왔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평입니다. 혼다 10세대 어코드, 굉장히 유명한 차죠. 미국에서 중형 세단 하면 혼다 어코드, 도요타 캠리, 닛산의 알티마, 그리고 현대 소나타, 기아 K5. 미국에서는 옵티마로 불리나요? 이 차는 가솔린 차입니다. 가솔린 차인데요. 혼다는 과거에 9세대까지 2.4리터 직렬 4기통 엔진하고요, V6 3.5리터 엔진을 사용했는데 지금 파워트레인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4리터는 1.5리터 터보로, 3.5리터는 2.0리터 터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언덕배기에서 가속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제법 세게 밟아봤는데 거의 지체 없이 엔진에 힘이 붙으면서 쭉 하고 초반에 속도가 붙네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즉각적입니까? 아주 즉각적입니다. 초반의 가속은 굉장히 좋습니다. 초반 가속이 굉장히 좋고요. 킥다운이 아주 경쾌하네요. 경쾌하고 힘없다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핸들링도 유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돌리는 족족 회전합니다. 스포츠라는 트림명에 걸맞는 것 같습니다. RPM은 6,500까지 이렇게 돌려주는군요. 패들 시프트도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를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10단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이렇게 시프트 다운 했는데, 패들 시프트 다운 했는데도 이제 6단이군요. 10단 변속기가 이제 채택되어서 연비면에서도 훨씬 유리해지고 변속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로는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액티브하게 운전을 좀 하려면 페달 시프트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게 막 10단까지 올라가니까 10단 다운을 하면 뭐 계속 이렇게 페달 시프트를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8단도 저는 단수가 많다, 8단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스포츠 모드에 놓고 미션을 페달 시프트를 이용해서 지금 작동을 해보고 있는데요. 미션은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10단 하고 나서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 뭐 한 1초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나서 이렇게 웅 하고 RPM이 시속고 하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미션이 이렇게 빠른 미션은 아닙니다. 빠른 미션은 아닌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90km에 1600rpm에서 8단으로 이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90km에서 8단으로 1700rpm 정도로 주행을 하면 약간 과거 같으면 뭐 노킹이 일어날 만한 그런 엔진의 어떤 회전 강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이 차는 지금 마력수가 256마력입니다. 256마력이고요. 토크는 37.7kgm 정도 되는데 저희가 3명이 탔지 않습니까? 3명이 탔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출력입니다. 3.5리터 엔진, 기존의 3.5리터 엔진은 한 280몇 마력이 나왔는데 그 엔진보다는 출력은 작지만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파워고요.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는데도 고속 주행 안정성이 아주 좋습니다. 5000rpm 이상 올라가니까 엔진 소리도 꽤 경쾌하고 재미난 소리가 나는군요. 자, 5단, 4단, 3단으로 풀악셀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엔진 레드존이 6,800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엔진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7단, 6단, 6,200 정도에서는 시프트업을 해줘버립니다. 예전에 혼다 차량은 뭐 레드존까지도 돌려주고 그랬는데 지금 레드존은
6,800 정도인데 6,200에서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는군요. 고속 주행 안정성 꽤 높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절음도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뭐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풍절음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이 노면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두두두둑 하는 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노면음이 좀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를 좀 교체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속도가 붙을수록 조금 더 단단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좋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로 바뀝니다. 스포츠로 바뀌니까 배경이 달라지네요. 스포트 모드에서는 가속이 아주 좋습니다. 가속이 훨씬 빠르네요. 댐프도 조금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어댑티브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댐프도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엔진음이 굉장히 맹렬하게 나오는군요. 스포티한 달리기 어떤 감성을 갖다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엘카스와 다양한 장치들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속 100km 정도여서 엘카스가 차선 주시가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왼쪽 디지털 계기판에 표시가 되나요? 잡고 있겠습니다. 잡고 있는데 아주 부드럽게 운전대를 자기가 알아서 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어댑티브 컨트롤을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m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차와 그리는 중간 정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중간 정도면 얼마 정도의 지금 거리입니까? 이게 중간이거든. 지금 그냥 중간이라고만 돼 있고 지금 4단계로 돼 있는데요. 4단계가 제일 먼 겁니다. 이게 지금 4단계입니다.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가깝게 해볼게요. 1단계. 제일 가깝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가까운 건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제 앞차와 좁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좁혀집니다. 한 50m 정도 될까요? 5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50 안 되겠습니까? 50 될 것도 같습니다. 요 정도고요. 우리가 제일 그러면 멀리 떨어뜨려 볼까요? 네. 이렇게 떨어뜨리면 꽤 멀어집니다. 엘카스가 차선의 중심으로 차가 잘 갑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차선을 따라서 잘 돌아가네요. 그런데 약간 또 왼쪽으로 갑니다. 이러고는 지가 나가버립니다. 이게 선이 그죠? 지금 점선이라서 좀 뭐 인식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벗어나네요. 제가 이 차를 이제 평가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게 파워트레인이잖아요. 네. 두 가지라는 건 엔진하고 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인데 엔진 성능은 자연스럽게 엔진에 비해서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터보렉도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초반 가속 성능도 좋고 중고속에서의 어떤 킥다운 했을 때 박차고 나가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트랜스미션은 진짜 좋습니다. 뭐 변속 쇼크 같은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 예, 의외로 이제 뭐 너무 얌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변속 소음 거의 없고요. 제가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좀 다운을 계속 시켜도 충격이나 이런 게 없고, 다만 너무 단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네요. 아무리 자꾸 시프트 다운을 했는데도 6단이고 이 차가 전작에 비해서 10세대 차가 네. 낮아지고 네. 넓어졌다는데, 그렇죠. 낮아지고 넓어지면 어떤 장점이 있고 혹시 또 조금 문제되는 건 없는지. 전 세대 모델보다 15mm가 낮아지고 10mm가 넓어지고 힐베이스는 앞바퀴와 뒷바퀴 간의 거리는 55mm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힐베이스가 늘어나면 공간이 넓어지고요. 캐빈 공간이 넓어지고 주행 안정성도 안락해집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15mm가 낮아지면.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조금 낮아졌다고 하고요. 회전할 때도 좀 유리하죠. 예, R이 좀 심한 이런 곡선에서도 롤이 좀 덜 할 수 있고 회전도 좀 더 원활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잡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됐습니다. 브레이크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차가 타이어 문제인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노이즈가 많이 나네요. 스키드음이 많이 들립니다. 이게 혹시 19인치 타이어가 넓기 때문에 네. 지면에 그런 충격을 고스란히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얇은 타이어들이 더 승차감은 좋지 않습니까? 예. 이 차도 대부분의 차와 마찬가지로 엔진음은 만들어진 소리인가요? 뭐 스포츠 모드로 모드 바꾸니까 조금 굉장히 더 소리가 스포티한 소리가 나던데. 스포티한 소리가 났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가변 머플러 파이프에 날개를 달아서 버터플라이 모양의 날개를 달아서 플랩을 여닫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가속방에서 강하게 한번 넘어볼게요. 50km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소리는 좀 나는데 움직임은 굉장히 부드럽게 좀 턱을 넣네요. 자, 넘는다. 한 번 더 넘어보겠습니다. 바로 넘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네, 편하게 넘네요. 지금 피칭은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 탁 넘고 나서 크게 여진 또다시 밀려오는 그런 다른 자잘한 진동이었고요. 바로 잘 잡아줍니다. 앞에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섰는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빨리 브레이크를 잡아라라고 신호를 보내주네요. 그런 의미에서 혼다 센싱은 뭐 제대로 기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물이 묻거나 하면 그걸 갖다가 세척을 해주는 그런 물이 분사되어 나오는 그런 노즐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차는 지금 그건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급차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동 세척 기능. 네네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켜니까 그러니까 차선 레인 워치라고 해서 B를 갖다 워치하는 게 아니고요. 레인. 차선을 갖다가 선을, 워치하는 그런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각지대를 갖다가 해소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켤 때만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은 안 나오죠? 네, 왼쪽 안 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군요. 나가는 거죠? 네. 나가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못 봤어. 나가는 거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깜빡이 켜지 마시고요. 네, 맞죠? 네. 이렇게 되면 내비게이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까? 이게 단점이구나. 레인 워치 기능이 켜지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보이네요. 양 갈래길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미리 보지 않으면 그러네요.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깜빡이를 켜면 안 보이니 내비를 사용할 때는 켰다가 껐다를 좀 반복해서 자주 확인해야 되겠군요. 모니터를. 모니터는 보기가 참 쉽군요. 모니터가 이렇게 기울어진 게 반사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하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딱 고쳐 세우는 게 좋겠죠. 이상하게 중도 있는 것보다는 눈의 시각이 90도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 잡으세요. 핸들링이 굉장히 좋고요. 롤도 많지 않습니다. 핸들 감각은 어떻습니까? 맞았을 때 가죽 질감도 가죽 질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인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롤도 그냥 롤이 거의 없네요. 아주 그리고 약간 좀 파였네요, 안쪽으로. 네, 여기 그립을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팠다고 그럽니다. 운전대 그립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손에 딱 들어옵니다. 여성분들은 좀 굵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시승한 차들 중에서는 운전대 파지하는 그 지름이 가장 굵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운전대 디자인도 스포티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허전하네요. 제가 이제 기어 노브가 있던 차를 몰았는데 운전하다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팔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기어 노브의 이런 방식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버튼식 아니겠습니까? 버튼식 기어 쉬프트. 요게요 문제는 아닌데 조금 불편한 게 제 손이 불안합니다. 뭘 좀 누를까봐. 여기서 눌려질까봐 누르면 부지부식간에 애니 그냥 이게 주행 중에는 안 빠지는데요. 눌러도. 이거 또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 이 로직이 이런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가다가요. N을 그냥 짧게 누르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면 바뀝니다. 이게 아마 기계가 무의식적으로 눌렸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을 안 하는데 의식적으로 이걸 N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누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끔 만들어놓은 N은 빠지네요. 로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DSR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생각은 해보고 싶은데 어. 이게 뭐 새 차인데다가 망가뜨려갖고 그러다가 괜히. 갑자기 또 와당탕탕 하는 그런 그렇죠. 뭐 네. 기어가 막. 응? 그럼 우리 혼다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로 안 될 겁니다. 안 바뀔 겁니다. 안 바뀝니까? 안전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주행하시다가도 어. 주행하시다가도 만약에 뒤에서 문을 여시면은 네. 주행 원래 이제 고속 주행 아니고 일반적으로 왜 버튼식이다 보니까 오작동의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만약에 창문을 여시면은 네. 자동으로 P로 바뀌거든요. 안전 때문에. 예. 근데 아. 이게 고속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게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저속에서 말인지. 이 차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1500cc하고 2000cc하고 다 가격이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는 2.0 터보인데요. 가격이 4,290만 원, 4,300만 원 정도입니다. 1.5 터보는 이 차보다 좀 더 가격이 쌉니다. 과거에 3.5리터 V6 엔진의 대체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모델보다는 가격이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차와는 다른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뭐 가격이 올랐다 이런 지적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터보의 경우 연비도 상당히 좋아서 예, 그런 연비도 건데요. 뭐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뭐 마력수도 꽤 됩니다. 190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를 이렇게 구입을 하셔도 나름대로 세금도 저렴하고 예. 유지비가 좀 적게 들겠네요. 맞습니다. 세금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연비도 좋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2.0 터보가 모는 맛은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체 모양은 다 똑같죠? 차체 모양은 모양이나 그 겉에 그 셰시는 다 대부분 똑같고 비슷한데요. 혼다 센싱이 없습니다. 1.5 터보는. 아, 네. 센싱이 없다. 예, 우리나라에 가져온 차는 혼다 센싱이 없고요. 그다음에 190m 스포일러. 우리 트렁크 리드 위에 있는 그 스포일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포일러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혼다 코드 10세대 모델 우리 바깥 외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면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세대 모델과 위에 크롬 부분, 엠블럼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크 크롬이라고 혼다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일반 크롬보다 조금 색이 짙습니다. 9세대 모델은 이 다크 크롬이 대충 이 정도에서 멈추는데요. 10세대에서 오른쪽으로 뺑 둘렀습니다. 이까지 끝까지 다크 크롬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입니다. 이 디자인도 크게 9세대와 변하지 않았습니다. 헤드램프가 LE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을 켜면 굉장히 환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9세대 모델보다도 전체적으로 스포티해지고 좀 날렵해지고 민첩해진 인상을 앞모습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면 라지에이터가 보이는데요. 뭐 그런 거는 조금 사실 걸립니다. 조금 더 격벽이 가로바들이 좀 있었으면 좀 이렇게 가려질 텐데 너무 헝하니 라지에이터가 보이는 거는 조금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혼다 센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더가 있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장치, 그리고 긴급 제동 장치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는 혼다 센싱이 센서들이 각종 센서들이 들어 있고요. 그 위에 앞 유리창 윈드실드에 붙어 있는 카메라, 저 카메라는 뭐 모노럴 카메라인데요. 모노 카메라와 함께 다양한 첨단 안전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보실까요? 이쪽으로 돌아보시면요. 돌아보시기 전에 아래에도 주간 주행등, 뭐 흔히 안개등이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안개등이라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 주간 주행등을 늘 켜고 다니죠. 일부 주에는 뭐 그러지 않은 주도 있지만 어쨌든 이 주간 주행등 안개등도 LED로 다 바뀌어져 있고요.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돌아보니까 가장 먼저 타이어가 눈에 띄는데요. 어코드 10세대 2.0 터보 모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모델은 2.0 터보 모델인데요. 이 차는 굿이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군요. 235, 편평비는 40입니다. 그리고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96V라고 해서 최고 속도는 240km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능이 좋은 타이어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썩 고급스러운 타이어 같지는 않습니다. 이글
투어링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측면부를 조금 멀리서 보시면 측면부가 굉장히 유려합니다. 그리고 볼륨감도 전 모델보다도 많이 살았습니다. 아주 양감이 살아 있습니다. 저기 도어 부분 옆 모습을 한번 보시죠. 도어 부분 중간으로 올수록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아주 스포티하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요. 아랫부분 사이드 가니시 쪽은 또 이렇게 또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운전 잘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보도와 인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 좀 비켜가다가 그런 일은 많지 않을 텐데 옆을 긁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볼록 나와 있습니다. 볼록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참 새로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쪽으로 와 보시면요, 이 차가 이제 중형 세단인데 오페라 글라스라고 그러죠. 오페라 글라스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페라 글라스를 장착한 차들은 보면 중대형 세단이거나 대형 세단인 경우가 많죠. 그만큼 실내가 좀 넓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10세대 혼다 어코드는 휠 베이스가 55mm 늘어났습니다. 과거 일본의 중형 세단들은 휠 베이스를 자기들끼리 대략 정했습니다. 2775mm로 정했는데요, 캠리와 어코드 10세대가 나오면서 2800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283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휠베이스가 늘어남으로써 실내 공간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비례에 맞게 오페라 글라스도 하나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디자인,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새 이렇게 부리 같기도 하고요. 요 디자인은 혼다 시빅 같은 차량에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측면에서 보시면 10세대 어코드는 루프부터 트렁크까지 패스트백이라고 그러죠. 제비꼬리처럼 앞부분에는 천장이 높다가 뒤로 갈수록 뚝 떨어집니다. 패스트백인데요, 패스트백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차를 역동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멋스럽게 보이게 하고요. 우리 흔히 포드 머스탱이라든지 이런 스포츠카들을 보면 뒤가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산차 중에서 스타일이 좀 좋다고 하는 스팅어도 이렇게 패스트백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혼다 어코드 10세대도 패스트백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젊어 보입니다. 혼다 코리아 측 또는 그 혼다도 그런 걸 노렸다고 합니다. 과거 어코드는 40대 뭐 안팎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패밀리카로 많이 샀는데 좀 더 이런 디자인을 갖추면서 젊은 세대들도 이 차를 살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뒤로 와 보시면요,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지금 흰색이라서 잘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트렁크가 이 곡면이 이렇게 싹 올라갑니다. 또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디자인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루프에서 이렇게 뒷 유리창까지 뚝 떨어지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스포일러가 낮지만 붙어 있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요, 2.0 터보라고 이렇게 엠블렘이 붙어 있고요, 스포트 2.0 터보 스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호불호가 좀 엇갈리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테일램프, 혼다에서는 이 디자인을 어떤 그 혼다 차량의 뭐 시그니처처럼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C자형, 역C자형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디자인이 조금 무디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아랫부분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요 윗부분을 없애고 이걸 L자로 만든다든지, 뭐 BMW에서 L 디자인을 하고 있죠. 뭐 그랬으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또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트윈테일 머플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센스가 하나 둘 셋 네 개 붙어 있죠. 2.0 터보 스포츠 모델은 앞에도 주차할 때 전방의 물체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차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혼다 엠블럼이 가운데 강하게 붙어 있는데요, 희한하죠. 여기 이런 단차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단차가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요거는 이 플라스틱입니다. 이 부분은 이 트렁크에 이 부분을 플라스틱 재질을 붙였네요. 이게 뭐 경량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실 조금 단차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차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차는 이러지 않을 겁니다. 이 차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만든 차입니다. 우리 FTA 때문에
뭐 관세가 없이 이거 들어오고 있는 차죠. 그래서 이런 단차 정도는 조금 이렇게 바로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트렁크를 제가 열어봤는데 이게 만들다가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손잡이 뭘 잡고 당겨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없죠 안에. 요렇게 먼지 같은 게 묻어 있는 트렁크 끝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해야 닿는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중형 세단이지만 혼다 어코드도 대중차기 때문에 여기 커버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합리적인 뭐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의자를 폴딩할 수 있는 그 스위치입니다. 아주 쉽죠. 당기면 폴딩이 됩니다. 자, 안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리페어 킷이 아니고 자키도 있고 템포러리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요걸로 바꿔 끼면 될 것 같고요. 자키 요즘 분들 자키 사용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또 한번 해보는 것도 나름 재밌습니다. 보험사 레카자만 부르지 마시고요. 자, 뭐 왼쪽은 뭐 똑같겠죠. 뭐 이렇게 옆에서 뒤쪽에서 한번 보시죠. 뭐 나름대로 멋있죠. 저는 아주 그 이번에 어코드가 외형은 상당히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엔진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젖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2.0 모델은 이렇게 업소버로 되어 있군요. 쇼업쇼버로 되어 있네요. 좀 더 싼 모델 1.5 모델은 여기 볼대를 받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소리가 안 나면 더 좋겠죠. 어코드 10세대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혼다가 이 차에서 터보 엔진을 어코드에서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는 처음인데요. 얼스트림 테크놀로지 VTEC 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iVTEC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VTEC 터보라고만 되어 있네요. VTEC 엔진은 어렵지 않습니다. Variable Valve Timing and Lift Electric Control 뭐 이런 건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속 영역에서는 굉장히 효율을 좋게 하고요. 그러니까 연비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엔진 회전이 가능하고요. 고속에서는 또 일반 엔진은 뭐 6,500 뭐 이런 RPM 정도 고회전으로 가면 파워도 떨어집니다. 출력이 떨어지는데 이 VTEC은 그때부터 또 다른 캠이 작동을 해서 흡기하고 또 기름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고회전이 필요할 때는 더 많은 파워를 일반 엔진보다 많은 파워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저속과 고속에서 적절하게 다 효율과 힘을 모두 다 이렇게 취한 그런 기술이 들어간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터보 엔진인데요. 이쪽은 미션이 달립니다. 10단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거 보시면 기어가 과거보다도 4개가 더 들어가는데요. 덕분에 변속 질감이 더 좋아지고 연비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요 아래 보시는데 뭐 기어가 4개 더 들어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커지거나 뭐 이렇게 뭐 많은 양을 차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는 터보 엔진인데요. 특별하게 무슨 VGT나 EVGT나 트윈 스크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웨이스트 게이트 방식인데 거기에 게이트를 여는 장치를 정기적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기계식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웨이스트 게이트를 조율할 수 있는 배기가스 과다하게 나온 배기가스를 뺄 수 있는 바이패스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인 것 같습니다. 코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좀 더워서 문을 닫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모든 장치들이 혼다 어코드 10세대에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참 뭐라 그럴까요? 일반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런 기능 저런 기능들을 아주 파악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전대에 뭐 아까 말씀드린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장치라든지 하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운전대 스포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건 뭐 일반적으로 비슷하고요. 센터페 시야가 조금 뭐 인상적이라고 하면 인상적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로팅 타입이라 그러죠. 플로팅 타입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감각이 그렇게
상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고급차는 뭐 아니죠. 대중들이 탈 수 있는 중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는 이제 공기 토출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딱딱딱딱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소리가 나고 조작이 되는데요. 사실 뭐 조작감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요 아래 보면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12V 시가잭이 있고요. 요건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특징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기아 노브가 없어졌습니다. 2.0 터보 모델은 10단 기어가 장착이 되면서 일반적인 그 기아 뭉치, 기어 노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킹 버튼, 지금 파킹에 가 있죠. 빨간불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뉴트럴 버튼이 됩니다. 이러면 드라이브 버튼이 됩니다. 그리고 리버스 버튼은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트 모드, 이콘 모드 있는데 이건 주행 모드입니다. 스포트 모드를 누르면 타코메텍 디자인이 바뀌고 또 계기판 상단부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센터 콘솔을 열어보겠습니다. 착착착착 이렇게 열리고요. 떨어질 겁니다. 꽤 깊은 저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큐도 되겠네요. 아주 넓습니다. 12V 시가잭이 있고 USB 단자가 있군요. USB 단자는 여기 하나, 여기 무선 충전 할 수 있는 곳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USB 버튼 하나, 시가잭 하나, USB 버튼 하나, 시가잭 하나. 그래서 각각 두 개씩의 USB 버튼과 시가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보고 왜 LED로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등 LED는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랭이 전구가 저는 훨씬 더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코드 10세대 모델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서 앞시트를 많이 당겨서 운전하는 편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앉아보니까 많이 넓습니다. 저보다 키가 10cm 정도 더 크신 분, 15cm 정도 더 크신 분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충분히 앉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요 헤드룸은 조금 이렇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키가 크신 분은 조금 이렇게 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바로 앉으면 주먹이 이제 하나가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키 크신 분들은 좀 이제 힘드시겠죠. 무릎 공간은 아주 여유가 있는데 힐 베이스가 55mm나 길어졌기 때문이죠. 헤드룸 공간은 조금 이렇게 박합니다. 왜냐하면 루프가 뒤로 뚝 떨어지는 패스트백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드룸에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좌석이 옆으로도 꽤 넓습니다. 제가 앉아 있고요. 이 옆에 공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에도 꼬마들 아니라 웬만한 성인들도 앉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은 이 차가 전륜구동 차인데요. 그 비하면 좀 높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높은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를 올릴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좀 살펴볼까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 시트를 갖다가 장착하는 그런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이렇게 제끼면 여기 견인 고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밀어 넣어서 숨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는 이렇게 생겼네요. 특별히 고급스럽지 않지만 컵 홀더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송풍구 디자인도 뭐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이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요.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모, 혼다가 만드는 로버트 아시모의 머리처럼 생겼다. 전체적으로 아시모처럼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얼굴 같죠? 헤드레스트가 사람 머리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디자인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드가 10세대로 오면서 디자인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시승해본 결과 신형 어코드는 디자인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